자, 우리 이제 관성부터 해가지고 쭉 배울 건데, 이 단원의 제목 봐봐. 운동과 충돌이지. 이게 결국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충돌했을 때 그 살아남는 장치, 안전장치들이 쭉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전장치들의 원리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전에 차를 처음 만든 애들이 포드인가? 걔네가 이제 차를 만든단 말이야. 지금이랑 뭐 사실 비슷하지. 이렇게 해갖고 뚜껑 씌우고서 바람을 계속 맞으니까 바람을 막고 또 반대편을 보려고 그러면 유리로 처리를 하는 거지. 사고 나면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뭐였냐면 유리가 깨지고 그 파편이 온몸에 쏟아지면서 주요 그 혈관이나 이런 데를 긁고 지나가는 거지. 보통 이런 데 긁히면 끝이야. 여기 경동맥 알아요? 여기 이렇게 되면은 맥이 뛰어. 이쪽에서 뛰어. 이 경동맥이 여기 이 경동맥 끊어지면 그 30초 안에 중위품으로 간다. 30초 안에 딱 하면 피가 팍 솟구쳐. 이렇게 써요. 진짜 그 리얼 타임을 고려를 해서 내가 보여준 거지 지금. 여기가 그렇게 하고 피가 쏟으면 팍 이러고 간다. 그렇게 죽었어요. 사고 나면 그 유리 파편 때문에 특히 여기 찔리면 가는 거야. 그냥 코로 가는 거야. 참고로 여기는 병원에서 찔려도 죽어. 의사가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찔려도 죽어. 여기를 살릴 수가 없어. 너무 순식간에 죽어버려서 한 10에서 15초 그냥 구멍으로 쓰러지지 넘어가니까. 그 옛날 뭐 조선시대 막 이런 시대 있잖아. 고려, 뭐 조선 뭐 이런 데들 싸울 때 칼싸움하지. 칼싸움할 때 물론 뭐 배때기 수치고 막 이럴 때 중요한 게 여기 그거 그냥 간다니까. 목 배를 부시었어. 10초 안에 가. 10초 안에 구멍나무 쓰듯이 간단 말이야. 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죽었어. 그러다가 뭐가 발견되냐면 한 과학자가 뭐 여러 가지 합성 실험을 하다가 원래 실험을 끝나면 다 씻고 가야 되잖아. 귀찮아서 집에 갔어. 집에 가서 다음날 와갖고 보니까 아, 저걸 안 버리고 그냥 갔네. 아, 씻어야겠다 하고서 이걸 들다가 놓쳤네. 놓쳐갖고 바닥에 빵 하면서 깨졌단 말이야. 깨졌는데 중요한 게 유리가 파편으로 안 날리고 거기 붙어있는 거야. 금만 가있는 상태로. 그럼 너네라면 이제 그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씨, 조전대 그냥 버렸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망가졌는데 조전대가 버렸을 텐데 그 사람은 거기서 아이디어가 얻은 거야. 유리가 깨졌는데 날리질 않아? 유리가 깨졌는데 날리질 않아? 그럼 이걸 어디에다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던 자동차 앞유리에다가 이거를 시연을 해보면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유리에다가 그 용액을 부으면은 얇은 막이 생긴다고, 필름이 생긴다고. 그 필름 덕분에 깨지더라도 유리가 날리질 않은 거지. 그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유리가 깨져서 다치는 일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죽어? 그 다음에 이제 유리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이제 유리 때문에 죽을 일은 없잖아. 유리가 쏟아져갖고 죽을 일은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유리 깨져갖고 죽었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 다음에는 조립을 좀 서서 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꽝 부딪혔더니 사람이 튀어나가더라 이거야. 좀 세게 부딪히니까 옛날에 살살만 부딪혀도 유리가 확 쏟아져서 이제 다치고 죽었으면 조금 세게 부딪히면 사람이 튕겨 나가면서 이제 다쳐서 죽더라 이거지. 일단 튕겨 나가면 그냥 죽었다 생각하면 돼. 튕겨 나갈 정도면 상당히 빨리 달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40, 50 정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차를 들이박아갖고 이제 나는 튕겨 나가고 유리를 깨면서 튕겨 나간 거잖아. 그렇게 되면 사람이 머리부터 착지해요. 머리부터 땅바닥에 달라고. 그럼 그 충격이 좀 세지 않을까? 빵 뚫고 나가서 머리부터 박으면은 뭐 두개골만 깨지면 다행히 이게 잘못하면 뇌를 쏟고 죽어. 열려갖고 왈칵 쏟아져서 죽는다고. 그러면 뭐 살릴 방법이 없어. 무슨 쓰레기바퀴로 뭐 이렇게 빗자루랑 쓰레기바퀴를 해갖고 넣어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한번 쏟으면 끝이거든. 그래갖고 이제 두부 외상으로 죽거나 제일 많이 그 교통사고 났을 때 사람이 이제
땅바닥에 굴러다니면 뚫고 나온 거거든. 그러면 119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그게 뭐지? 후레쉬를 이렇게 하고 눈에다 비추잖아. 눈에 비추는 이유가 이 뇌 구조 중에서 한가운데 이게 중간뇌라는 게 있어요. 중간뇌. 한가운데 있어. 이 중간뇌가 눈을 조절하는 곳이야. 빛을 쪼면 이렇게 쫙 쪼그라드는 걸 담당하는 애가 중간뇌인데 이 사람이 뛰쳐나가고 이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 빛을 쬐을 때 중간뇌에서 그게 안 일어나잖아. 그럼 중간뇌가 망가진 거지. 그럼 뇌 한가운데가 망가졌는데 겉은 멀쩡할까? 아니지. 그거 안 되면 바로 죽은 걸로 판단해. 그걸 뇌사가 뭐 자동차 사고 보면은 뉴스 봤을 때 뭐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렇게 뛰쳐나온 사람 눈에다가 이거 쐈는데 동공이 안 줄어들면 바로 죽는 거야. 그게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거야. 그걸 막기 위한 게 뭐야? 안전띠인 거지. 안전벨트. 튀어나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라고. 갑자기 땅 부딪혔을 때 그 잠기는 거지. 이게 살살 당기면 당겨지는데 갑자기 확 당기면 이게 물린다고. 물려갖고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갇히는 건데, 참고로 안전벨트 때문에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면 뭐 멀쩡하게 살진 않아.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은 벨트가 막아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안전벨트 모양으로 멍이 잡혀. 그거 봐야지. 안전벨트 사고. 여기 뭐라고 적었냐? 안전벨트 멍 이렇게 된다고. 보여? 목숨은 사는데 이렇게 돼도 피 먹는다고. 이게 피 먹는다고. 적당한 충격은 아닌 거지. 상당한 충격을 이걸로만 딱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다친다고. 그럼 내 생각해봐. 애기들을 일반 안전벨트에다가 이렇게 걸면은 많이 위험하겠지. 안 그래? 애기들은 다 큰 성인도 이렇게 멍이 드는 판국에 지 몸도 똑바로 못 가는 이제 애기들 있잖아. 그 애기들을 일반 벨트로 해놓으면은 저걸 못 버티겠지. 그래서 그 아마 기억날 거야. 너네도 어릴 때부터 그거 차지 않았냐? 차 뒤에 보면은 그 베이비 시트 해가지고 아마 찼을 거야. 그걸 차는 이유가 못 버텨. 재수없어 사고 나면은 그 벨트 때문에 죽는다고 자기들은. 그래서 아마 막 이런 식으로 배낭 매듯이 이렇게 앞에서 잠그고 막 이랬을 거야. 나도 해봤어. 내가 했다는 건 아니고 내 애기한테 해줘봤다고. 윤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들어. 여튼 그 안전띠에 대한 과학적 원리가 이거예요. 안전띠가 어떻게 사람을 지켜줄 수 있냐면 이건데, 뭐 경험상 알 거야.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뭐 돌풍에 걸린다든가, 막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면 몸이 쏠리는 현상을 경험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는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 단어는 되게 멋있어. 관이 이제 습관할 때 관이야. 성은 성질할 때 성이고, 모든 물체가, 모든 만물이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 관성이라는 거야. 관성이 뭐냐? 뒤에 보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모든 물체가 갖고 있어.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관성은 모든 물체가 갖고 있고요. 습관처럼 갖고 있는 성질. 그럼 그 성질이 뭔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라는 거야. 여기서 상태라는 표현에다가 두 개 넣어놔. 1번이 속력이야, 속력. 빠르기. 두 번째가 방향이야. 지금 움직이고 있었으면 그 움직일 때의 속력과 움직일 때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게 관성이라고. 이 관성 때문에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차는 멈춰도 사람은 튕겨 나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관성을 막는 안전장치가 뭐라고? 이게 안전띠라고. 안전띠. 그래서 요거를 막아주는 게 안전띠인 거야. 나중에 에어백이랑 헷갈려. 에어백이랑 원리가 완전 다르거든. 뭔가 쿠션 관련된 보기를 쫙 넣어놓고 그 사이에다가 안전띠를 슬쩍 넣어놔. 그러면 안전띠가 오답인 거야. 원리가 다른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 안전띠는 관성을 막는 장치다. 그 관성 법칙에서 첫 번째 줄 밑줄 볼게요. 거의 알짜임이 0일 때 이게 조건이거든. 또 알짜임이 뭔지 모르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럼 알짜임이 0일 때 관성에 영향을 받는데. 자, 먼저 알짜임부터 설명해 줄게. 알짜임. 이 뭐냐? 이렇게 적으면 돼. 모든 힘의 합력. 모든 힘의 합력을 구해서 하나로 표현한 거. 이게 알짜임이야. 자, 그림으로 볼게.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가 1kg짜리래. 이게 땅바닥에서 오른쪽으로 8로 당기고, 자, 왼쪽으로 누군가가 5로 당기고, 이렇게 있어. 지금 모든 힘이 표현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얘를 바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지? 중력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9.8 하면 되는 거지. 9.8.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9.8N이 될 거야. 9.8N이 될 거야. 또 9.8N을 잡아당기는데 얘가 안 내려오잖아. 잘 안 보여? 거기가 제일 안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 앉았네. 되도록 여기에 앉아. 저기는 내 시선도 잘 안 좋고 뭔가 안 좋아. 크게 그려주고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8로 당기고 왼쪽으로 5로 당기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힘을 표현한 건 아니라고. 얘가 1kg짜리 물체면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닥으로 잡아당기는 힘 9.8N 있겠지. 근데 바닥으로 지금 꺼지진 않고 있지. 왜? 그걸 또 버텨주는 힘이 있거든. 그 버텨주는 힘이 땅이 받쳐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힘이거든. 이 빨간색 힘을 중력이라고 하면 땅이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힘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수직항력이라는 표현을 써.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이라는 뜻이고 수직항력이 9.8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이 상쇄돼 갖고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지. 굳이 모든 힘을 표현하자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 이 힘들 다 합치라고. 다 합치면 얘랑 얘는 상쇄돼서 사라지지. 그 다음 얘랑 얘를 합치면은 어느 쪽으로 몇이 남아? 오른쪽으로 3이 남지. 그 오른쪽으로 3이다라는 이 힘이 알짜임이라고. 알짜임 뜻 알겠어? 모든 힘의 합력을 구하는 게 알짜임인 거야. 자, 이때 이 알짜 힘이 0이면 알짜 힘이 뭐? 여기서 이 알짜 힘이 0이면요. 알짜 힘이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관성의 영향을 받게 된대. 알짜 힘이 0일 때 관성의 영향을 받는데 관성이 뭐냐면 운동 상태 유지라고 했지? 운동 상태 유지. 그럼 정지하고 있으면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정지면 돼. 계속 정지. 그러면 거꾸로 운동하고 있으면은 계속 운동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멋있게 적으면 계속 운동한다. 속력도 그대로고 방향도 그대로여야 될 거 아니야? 속력이 그대로라는 표현을 혹시 등속이라고 하는 거 알아? 등속?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직선이라고 해. 그래서 이 계속 운동할 때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관성입니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요게 이제 관성의 법칙에 해당한다. 모든 물체가 갖고 있는 관성의 법칙.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짜임이 0일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정지한 물체는 여기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이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한다. 관성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은 알짜임이 0일 때부터 해서 알짜임이 0일 때 정지한 물체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게 관성 법칙. 개인적으로 그 공부에도 관성이 있어요. 공부에도 관성이 있어. 놀기 시작하면 계속 놀고 싶어. 그게 있거든. 한번 그래 놀면 계속 놀고 싶어. 특히 그럼 노는 거에 관성이 있거든. 공부는 관성 붙이기 진짜 힘들어. 한번 공부 딱 해갖고 쭉 밀고 나서 공부하기 진짜 힘든데 노는 거는 또 관성이 엄청 커요. 한번 놀기 시작하고 계속 논다고. 특히 한번 뭐 시험 공부하다 말고 웹툰을 보기 시작했다. 시험 조진 거야. 왜 완전 볼 때까지 계속 봐야 돼. 안 그래? 그래서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웹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나이 먹도록
공개. 웹툰 말고 그건 봤다. 애니로 웹툰을 애니화 바꾼 거는 하나 본 거 있는데 웹툰 자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한 번 계속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되도록 그 연재되는 거는 피하세요. 공부할 때. 드라마, 그다음에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은 좀 피해.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극도로 안 봤던 것 같아. 재밌는 거 알지 왜 몰라? 군대 있을 때 드라마에 완전 미드에 미쳐갖고 군대에서 프리즌 브레이크가 딱 나왔을 때거든. 그때 군대 프리즌 브레이크가 나오고 군대 사이버 지식 정보 막 컴퓨터 많이 딱 보급될 때였던 그때가 내 병장이었어.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병장이 이제 5시 할 일이 없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드라마 계속 본 거야. 드라마 재밌는 거 알아. 미치게 재밌지. 한 번 보면 푹 빠져 계속 보게 된다니까. 근데 그게 공부에는 되게 안 좋지. 아예 시작을 하면 안 돼. 친구들이 뭐 드라마 재밌어, 뭐 재밌어 이러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그래도 오케이. 뭐 영화 이런 거 있잖아. 영화는 연재는 아니잖아. 한번 딱 보고 끄시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연재되는 거 같은 경우 정말 공부할 때 피해야 돼. 잔소리 인정하고요. 관성 크기 봐봐. 관성 크기는 뭐에 영향받는데 거기 보시면 관성의 크기는 뒤에 질량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보다 트럭이 훨씬 더 관성이 큰 거야.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잖아. 트럭 같은 경우 질량이 크고 멈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트럭은 한번 운동하기 시작하면 그걸 멈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가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예 브레이크 시스템도 다르잖아.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 디스크 브레이크로 이렇게 유압으로 밟아준단 말이야. 근데 유압으로 멈추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에어 브레이크 쓰는 경우잖아. 그 버스들은 어느 정도 가다 말고 갑자기 치 하면서 가스 빼지 않아. 에어 브레이크 잡아서 그래. 브레이크 시스템도 다르다고. 워낙 관성이 커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 크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관성이 항상 두 개 나눠놨는데 이름이 있어. 쫙 쪼개갖고 정지하는 게 계속 정지한다 그러면 이거를 좀 정지관성이라고 표현해. 움직이는 게 계속 움직이면 운동관성이라고 표현하고. 이 정지관성과 그렇게 졸리냐? 일상생활 돼야 이렇게 졸려갖고 푹 자라고 한 12시간 자. 진짜 오늘 수만 해도 10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12시간 자. 어떻게든 안 잘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봐. 12시간 자면 하루 숙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고 오세요. 자, 정지관성은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잖아. 뭐가 있냐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제목을 보여줘. 사람이야. 버스야. 버스에 탔어. 근데 버스는 움직일 때 사람은 가만히 있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발만 끌고 가. 발만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발만 끌고 가면 사람은 뒤로 자빠지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얘기야. 몸이 뒤로 쏠린다. 몸이 뒤로 쏠리듯이 물도 뒤로 쏠려요. 물도 이렇게 해놓고 실험하면은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쏠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정지관성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 그림으로 그려보자. 내가 뭐 그리는지 맞춰라. 맞출 사람이 있을까? 아직까지 내가 뭐 그리는지 모르겠지. 오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자, 휴지를 요렇게 매달려 있잖아. 여기서 한 장 잡고서 하면 그냥 쭉 풀리지. 근데 한 장 잡고 빠르게 팍 뜯으면 한 장만 딱 뜯기지 않아? 이게 정지관성이야. 휴지 입장에서 가만히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맞아? 이거 말고 또 어떤 실험이 있냐면 비슷한 실험이야. 천장에 실을 매달고 무거운 줄을 달아. 무거운 줄을 달고 이 밑에다가 또 실을 달아. 또 실을 달아. 이 상태에서 요 실을 잡은 다음에 천천히 당기면 위에 실이 끊어져. 팍 잡아당기면 밑에 실이 끊어진다고. 이 밑에 실이 끊어지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또? 정지관성을 의미하는 거야.
정지관성의 대표적인 예가 요거 두 개니까 알아놓으세요. 가만히 있고 싶어 해서 일어나는 현상. 운동관성에 해당하는 거. 움직이는 게 계속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걸로 하자. 삽질. 내가 이거 글로 적을게. 삽질이 운동관성이야. 삽질. 삽질이 뭔지 알아? 흙을 퍼. 흙을 퍼서 나를 때 어떻게 나르나 한번 봐봐. 자, 이게 삽이야. 흙을 펐어. 흙을 펐어 이렇게 푹 해서 펐어. 절로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 거야? 이렇게 옮기지? 봐서? 이렇게 옮기지? 옮기는 과정에서 분명히 삽은 움직였어. 움직이다 말고 여기서 멈췄잖아. 근데 이 안에 있는 흙은 계속 날아가고 싶어서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운동관성에 해당하는 거고. 삽질, 운동관성. 여기서 다음 망치머리 고정하는 거. 망치머리를 고정하는 것도 운동관성인데 망치머리 뭔 그림인지 모르더라. 망치머리. 자, 이 망치가 이 쇠로된 부분 있잖아. 이게 나무에 낑겨 있어 이렇게. 이게 헐거울 수가 있어. 헐거워가지고 망치질하면 휙 날아가겠지. 친구 대가리 깨고 이럴 거야, 맞지? 이걸 고정할 때 흔들흔들한다고 쳐봐. 어떻게? 이게 막 흔들거려. 그럼 이걸 고정하는 방법이 아니지. 이게 막대기면 이 망치 머리가 흔들흔들하는 거야. 이걸 고정하려면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어설프게 낑겨 있으니까 흔들거리는 거잖아. 이걸 잡고서 꽉 내려 찍으면 이렇게 박힌다고 이렇게. 얘는 움직이다가 멈췄지만 이 위에 있는 거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서 빡 하고 박힌다고 아니고 고정이 되겠지. 망치머리를 고정하는 거는 운동관성에 해당합니다. 그거 적어보세요. 자주 나오는 얘야. 하나만 더 하자. 이불에 먼지를 턴다라고 해봐. 먼지를 털어. 먼지를 터는 게 어떤 원리로 먼지를 터냐면 이게 뭐 이불이 이렇게 있어. 먼지가 이렇게 붙어있겠지. 이걸 몽둥이로 팍 쳐. 아니면 손으로 쳐. 손으로 치면 이불이 안으로 쑥 들어가겠지. 이때 먼지가 분리된다고. 먼지가 분리된다고. 요거는 이제 먼지 입장에서 이 공간상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성질, 즉 정지관성이라고 할까. 이불 먼지. 이불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도 역시 운동관성에다, 아니 정지관성에 해당한다. 이거 못 따져야 돼. 이불 먼지, 정지관성. 근데 이불 먼지도 좀 방법이, 봐봐. 이렇게 그림을 잘 봐야 돼. 이불을 펼쳐놓고 몽둥이로 쳐갖고, 그러니까 손으로 치든 몽둥이로 치든 쳐서 먼지를 털면은 이불만 들어가고 먼지는 분리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터는 거, 팍 터는 거, 팍 터는 거.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 말고 얘는 계속 날아가고 싶어서 날아가는 거잖아. 이것도 운동관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불 먼지를 어떻게 터는지 잘 모르란 말이야. 그림에서 이렇게 해서 먼지를 터는 건지, 아니면 떼어갖고 먼지를 터는 건지. 여튼. 근데 이불 먼지 문제 나왔을 때 항상 정지로 나왔어. 운동으로 나오고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 이게 관성에 대해서 사고 실험, 생각고 실험한 거야. 왜냐, 이거 자연에서 할 수가 없어. 같은 위치까지 못 올라가. 마찰 때문에. 근데 마찰이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같은 높이까지 계속 오기 때문에 이걸 펼쳐놓으면은 같은 높이 될 때까지 계속 간다. 여기 이제 관성을 처음으로 인지하는 거.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관성이라는 현상을 인지하는 게 바로 요 계기가 된다. 다음 안전띠와 관성 기능은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얘가 쏠리지. 얘가 쏠리면서 여기가 철컥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당겨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고정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유리로 튕겨나가지 않게 된다. 그게 바로 안전띠의 역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관성식으로 여기 나오네. 됐어. 그럼 이제 운동량과 충동량 갈게. 이번에 배울 거는 뭐냐? 에어백의 원리인데, 자, 안전띠가 개발이 됐단 말이야.
이제 원래는 살살 부딪혀도 죽었어. 왜? 유리가 깨져갖고 쏟아진 다음에 그것 때문에 죽었다면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사람이 뛰쳐나가서 죽더라 이거야. 그래서 안전띠로 막았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잖아? 그럼 사람이 잠겨도 잠긴 게 아닌 게 돼. 뭔 소리냐? 이게 잠궈놨잖아 이렇게 안전띠로. 안전띠로 잠궜는데 몸은 안 튕겨나가는데 머리는 쏠려. 머리는 쏠린다고. 근데 머리가 쏠릴 때 딱 그 머리 쏠리는 위치에 뭐가 있어? 핸들이 있지. 이 핸들에 이발을 들이받고 대가리가 깨져서 죽더라고요.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그럼 이것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살릴 때 필요한 게 여기 보이는 에어백이거든요. 에어백. 기체가 급팽창하는 걸 이용하는 거야. 폭발이 폭발. 폭발하는 현상을 이용을 해갖고 그 폭발할 때 발생하는 기체 가지고 튜브를 채우는 거지. 그럼 튜브가 갑자기 빵 부풀면서 거기에 이제 머리를 박으면은 머리가 안 깨져요. 안 깨지는 이유는 이따 설명해줄게. 이렇게 되면 머리가 안 깨진단 말이야. 주변에 에어백 터져서 에어백 맞아본 사람이 있냐? 그닥 없을 거야. 그지? 난 내 친구가 에어백 터져갖고 맞았어.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나도 궁금하거든. 나도 맞아본 적 없단 말이야. 맞아본 적은 없어갖고 에어백 터져서 그걸 얻어 맞은 친구한테 물어봤지. 일단 왜 터졌냐면 산길이었어. 산길에서 이렇게 곡선 코너였는데 우리나라가 우측통행이잖아 기본적으로. 내 친구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 물론 선행이었어. 한 시속 30 정도로 살살 올라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야. 이 라인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온 거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 속도를 잘 못 맞추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한 30, 얘는 한 뭐 50 이상 이렇게 해갖고 둘이 정면 주더라고요. 충격이 상당했겠지. 그 상당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은 차가 폐차됐어요. 수리가 아니고 폐차됐다. 그 정도로 심하게 사고가 난 거야. 내 친구 살았어. 어떻게 살았냐 이것 때문에. 에어백이 터져갖고 이제 죽을 것도 안 죽게 된 대표적인 예가 됐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에어백이 터지다가 어땠냐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나. 에어백 맞는 충격으로 기절한대요. 이게 그냥 뭐 UFC나 이런 데서 MMA 하다가 어퍼컷 맞아갖고 이렇게 정신이 잃는 거랑 똑같아. 갑자기 이 엄청 빠르게 확 붙으니까 그게 얼굴을 확 덮칠 때 기절한다고 하더라고. 얻어 맞는데 이렇게. 물론 스미긴 하는데 맞는 순간 기절한다고 그러더라고. 세네. 난 아직 안 맞아서 모르겠는데 정신이 잃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맞으면.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여기에 화상을 입었더라고. 그 에어백이 딱 터질 때 이게 폭발이라고 했잖아. 그 폭발하는 과정에서 화상 입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핸들을 쥐는 자세에 따라서 확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폭발하는 걸 가장 빠르게 가장 가까이서 이걸 맞이하잖아. 화상 입을 수 있다고. 화상도 있고 심한 화상은 아닌데 화상도 있고 에어백도 터지고 차는 폐차되고. 가봤더니 무섭다.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하세요. 나중에 이제 너네도 20살 넘으면 운전할 거 아니야. 네가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방금 봤다시피 그 도라이들이 있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도라이도 있고 핸드폰 만지다가 들이박는 애도 있고 위험하니까 항상 운전은 네가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서 사고 나면 그래도 네가 보호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잖아. 그래도 차를 타. 오토바이 타지 말고. 오토바이 타면은 그냥 죽을 각오하고 타시면 돼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도 20대 넘어서 호기로. 또 구하기가 쉬워. 오토바이는 한 달만 알바 뛰면 바로 살 수 있는 돈이 된단 말이야. 차는 뭐 몇천만 원 해도 오토바이는 몇백 미만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쉽게 타다가 사고 나면 골로 가는 거야. 특히 이제 운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로 죄송해서 음주운전하는 놈이 내가 오토바이 딱 빨간불에 멈춰있었어. 뒤에서 음주운전하는 놈이 졸음운전하고 있었네. 그리고 감속도 안 하고 들어가고 죽는 거야. 살 방법이 없어.
근데 내가 차에 타고 있었으면 차가 어느 정도 보호는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는 좀 돌아야 되는 것 같아서. 자, 이제 B파트 운동량과 충격량 정리할 건데 지금부터는 수식이 나와. 완성은 뭐 거의 잔소리 수준이었고 지금부터는 이 진짜 리얼 물리예요. 잘 보세요. 자, 뉴턴 형님이 뉴턴의 힘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굳이 사이즈까지 안 적어도 가속도부터 가속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가속도 한번 떠올려볼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중력 파트에서 가속도는 칠칠피트에서 모르는데 네가 볼 필요 없어? 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더한다. 나는 친절하니까 이거를 한글로 다 적어주고 있는데 학교 가면은 불친절해요. 불친절한 게 아니고 너도 선생님 해봐. 분필로 이렇게 한글로 다 쓰려면 너무 귀찮아. 근데 이거 기호로 적으면 되게 쉽거든. 가속도 악셀레이션에서 A, 시간은 타임에서 T, 다음에 속도는 velocity라고 하는 건데 너네 단어를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어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잖아. 특히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정되는 거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변화량이야. V 나중 빼기 V 처음 이게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이걸로 막 가속도 구해봤지 않아? 이건 또 저기 가서 속도. 너 그냥 거기 있지 마. 너 수업 끝날 때까지 저기 서 있어. 졸리면 안 자려고 노력을 해야지. 네 운전할 때도 그럴 거야? 운전할 때도 졸려. 근데 졸리다 하고 눈 감으면 눈 감았다 뜨면 하얀 옷을 입는 분이 널 맞아야 할 거야. 여기 왔니? 저기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몰라.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잠을 극복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으로 군대에서는 아예 안 자는 게 근무야. 당직을 서 밤새면 밤새는 게 근무야. 그래서 졸면 바로 이제 분장되고 이제 괴롭힘 당하는 거지. 그게 이제 시작이야. 이 시작. 보통 장거리 운전하고 야간 운전하면은 보통 좀 남자들 고생 많이 해. 너가 운전하고 있는데 졸려. 졸리다. 뒤에 있는 사람까지 싹 다 간다니까. 정신 차려. 딴 거 몰라도 이 잠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네가 만들어야지. 야간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찍 자고 출발하기 전에 한 2-3시간 낮잠도 자고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컨트롤이 돼야 돼, 사람이. 아니면 진짜 굴러가. 근데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너네 반에서 얘기해줬다 모르겠는데 11시에 퇴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박아버리더라고. 그냥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박아버리더라니까. 그러고서 차가 박살이 나면서 차 파편이 막 훅훅 내 차에 튀었어. 그 내 차가 망가져가지고 수리를 맡겼단 말이야. 그리고 이틀 전에 찾아왔거든, 최근에. 그렇게 된다고 임마. 내가 막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갔더니 아저씨가 쓰더라고. 굳이 봤더니 졸았대. 한 번 졸아갖고 그냥 수백 만 원 깨진 거야, 그냥. 잠깐 졸았다가. 수백만 원 깨지고 끝났으면 땡큐인데 그대로 간다니까. 주인복으로 치킨으로. 치킨 열차야. 조심해 진짜. 그 잠은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네가 만들어 우리는 좀 충분히 잠을 자고 낮잠도 좀 자고.
자꾸 나 깨우게 하지 마. 힘들어. 자, 여튼 이 가속도는 요거고요. 이 가속도에 관련된 식을 하나 더 만들어. 뭐냐면 질량분의 힘이다라는 식도 만들어. 질량분의 힘이다. 즉 질량의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한다는 뜻이거든. 내가 뭐 10이라는 힘을 줄 때 질량이 크면 가속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질량이 작으면 내가 똑같이 밀었을 때 막 바뀔 수 있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같은 질량을 하더라도 힘을 살살 주냐 세게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가속도에 관련된 식이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고.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 그다음에 거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질량과 힘이 영향을 준다. 이것도 기호적으로 볼까? A는 질량은 mass에서 넣은 M이에요. 그다음에 힘은 force에서 넣은 F. N은 N분의 F라고 처리할 수 있다고. 요 두 식을 뉴턴 형님이 이제 정의를 했고, 이거를 정의해서 조작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야. 지가 만든 식을 갖고 놀다 보니까 이제 발명한 개념이거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게.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인데 요거를 F는 하고 정리할 수 있어. F만 남기면은 M 곱하기 A 되는 거 맞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해서 힘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고. 힘을 정의하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타이틀로 뉴턴의 힘이라고 적으려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이라고. 이 식이 가속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리가 된 거란 말이지. F.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한테 가속을 시킬 수 있다. 거꾸로 질량이 몇이냐 또는 얼만큼으로 가속하고 있냐를 따지면 얘한테 얼만큼 힘이 작용했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힘을 정의하셨다. 자, 힘의 질량이 단위가 뭐 쓰지? 단위로?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쓰는 거 맞아? 응. 가속도의 단위는 뭐 써? 초당 얼만큼 속도가 변하냐 했잖아. 세컨드 분의 미터 퍼 세크지. 그러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야. 분모에 초가 두 번 들어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가속도의 단위가 되고, 요 둘을 곱한 게 실은 힘의 단위라고. 이게 힘의 단위야. 뉴턴이 얘기했던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힘의 단위였어. 근데 후세 과학자들이 자꾸 쓰다 보니까 불편하다 이거지. 너무 길어. 그리고 이거를 알파벳 N이라고 적고 뉴턴이라고 이르는 거지. 뉴턴의 업적을 기릴 겸. 힘을 정의하신 분이 뉴턴이니까 그분의 업적을 기릴 겸 세공은 단위를 정의했다. 내가 만들었으면 M 하고서 뭐 병모 이렇게 읽었겠지. 10병모, 20병모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뉴턴이 여기 오셨으니까 뉴턴이라고 합니다. 그치?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은 뉴턴이야. 뉴턴. 뉴턴의 그 식으로서의 정의가 있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더라. 자, 그러면 요거 딱 정리하고서 잠깐 쉴 테니까 그냥 지금 쉬고 할까? 좀 쉬고 할게요.